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26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둘 다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3200선을 결국에는 뛰어넘었습니다. 네, 외국인이 3900억 매수를 하면서 외인 매수세로 코스피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고요. 자, 드디어 벽을 또 깨고 있습니다. 네, 내일이면 확실하게 3200선을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아직까지 대형주들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반도체 관련주,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슬슬 꿈틀거리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별로 움직임이 없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 지금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변곡점에 달했기 때문에 지지선 잘 디디고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LG전자도 마찬가지 21선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좀 시작했고요. 이런 대형주들이 또 상승을 하게 된다면 네, 코스피가 또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스닥이고요. 3포인트 올라서 0.3% 올랐고요. 코스닥도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낙폭 한번 주고 그 낙폭에 대한 정고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뭐 바로 네, 뚫어 버릴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워낙 지금 바이오주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진단키트주도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장과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기술주, 반도체 부족에 대한 기술 관련해서 그렇게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진짜 대세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도 뭐 외국인 좀 팔았습니다만 번갈아 가면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 같고, 기관은 이제 3일 연속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세를 계속 이어갈지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0년물이 1.58%, 네, 계속 이제 요 근처에서 머물고 있고요. 크게 이제 상승세 없이 바닥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상승하는 데는 전혀 부담스러운 수치도 아니고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폐도 한번 크게 내렸다가 지금 또 반등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6,300만 원. 근데 결국에는 뭐 비트코인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워낙 변동성이 크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조심하시고요. 원 달러가 이제 환율이 또 바닥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원 달러 같은 경우는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특히 이제 한국 증시에는 좀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과 뭐 다우존스, 나스닥 100은 좀 내리고 있고 다우존스는 보합 정도인데요. 뭐 선물은 크게 막 다들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모든 글로벌 증시가 좋게 진행이 되면서 네, 쉬어갈 땐 쉬어가면서 오를 땐 올라주는 그런 확실한 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자, 올해 이제 5월 달에 네, 공매도 재개가 되고 공매도 재개는 사실 이루어지자마자 바로 주가가 막 폭락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이 증시가 힘이 떨어지고 자금이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돈이 이제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는 그 날이 올 건데요. 그 날까지는 이제 이런 상승세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그런 하락이 나오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적어도 이제 내년쯤에는 좀 주식 비중을 줄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네, 증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200원 상승해서 14,000원 마무리했고요. 14,000원대를 바로 또 회복을 했습니다. 자, 시간 외에도 조금 상승을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뭐 크게 재미있는 장은 아니었습니다. 코스피는 잘 올라갔는데 두산중공업은 조금 재미없게 진행이 되었고요. 하지만 확실하게 21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갭을 유지를 하면서 네,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벽을 한번 뚫고 나서 한번 슈팅을 주고요. 그리고 요 근처에서 다시 한번 뭔가 박스권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제가 그어놨던 13,100원 아니면 뭐 13,500원 정도에서
그 이상으로 계속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점점 이제 레벨이 올라간다, 저점을 점점 높여간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자, 21선이 이제 상승세를 좀 멈추고 살짝 꺾이는 지점인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내일, 네, 바로 실적 날입니다. 그래서 이 꺾일 틈 없이 바로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자, 27일 내일 실적 발표를 하게 된다면, 자, 두산중공업이 과연 흑자일지, 거기에 관심이 많이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기업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 정보가 좀 빠른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대한 정보를 들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큰 투자자들이 자금을 굴릴 때는 그런 찌라시 그런 게 굉장히 소식통이 빠릅니다. 그래서 정보력으로는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죠. 네,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흐름, 전체적인 흐름과 수급의 흐름, 뭐 이런 것만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 잘 진행이 되었고, 주봉, 월봉은 뭐 계속 잘 진행이 되어서 뭐 별로 볼 필요는 없고요, 지금. 자, 그럼 투자자 보겠습니다. 자,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9만 1000주 매도로 잡혔습니다. 네, 금융투자보험 매도를 했고, 투시는 뭐 좀 매수를 들어오다가 멈춰 있는 상태. 하지만 우리의 주포 연기금입니다. 20만 주 또 매수를 했고요. 자, 심심치 않게 계속 크게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뭐 100만 주씩, 100만 주씩 이렇게 뭐 200만 주씩 매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매일매일 꾸준하게 네, 일정 비율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 3월 12일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 이제 350만 주를 네, 순매수한 것으로 보이고요. 350만 주면 이제 거의 네, 가격으로 따지면 한 550억에서 600억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연기금이 이미 네, 팔았던 네, 요 하락 과정에서 연기금이 매도했던 양을 다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두산중공업 매도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 두산중공업 수급을 보면요. 상세 누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3월 12일부터 해서 일단 연기금의 순매수량 보겠습니다. 기간은 일단 314만 주 매수로 잡히고요. 금융투자는 73만 주. 네. 그 다음에 보험, 투신, 사무는 다 매수를 했습니다. 사모펀드는 이제 40만 주까지 순매수를 했다가 조금씩 이제 팔아 넘기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여전히 이제 20만 주 정도를 순매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금 같은 경우는 네, 338만 주네요. 네, 그래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자 10월부터 아니죠? 작년 1월부터 해서 네, 연기금이 1100만 주 매수했네요. 네,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연기금이 1000만 주 이상 매수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140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럼 개인만 2000만 주를 매도를 하게 됐고요. 자, 이 2020년 1월부터 해서 그렇게 수급이 나왔는데요. 1월이면 어디죠? 2020년 1월이면 6입니다. 자, 요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개인만 열심히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아주 많이 매수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봉상으로 접근을 했을 때도 아주 밑에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자, 주식 수가 이제 늘어난 것을 좀 따진다면 사실 이제 요때의 15만 원과 지금의 14,000원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주식 수가 지금 한 3배 정도 늘었나요? 네, 3배 정도 늘었다고 치면 5만 원 정도가 이제 요 고점이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만 원이라고 쳐도 지금의 주가는 아직 많이 낮다. 네, 하지만 이때는 이제 원자력도 잘 터지고 네, 그때 한참 두산중공업이 건설 붐이 이르면서 좀 잘 나갈 때 그렇게 주가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자, 최근에 좀 흐름을 보면 두산중공업이 다시 한번 흑자 전환을 기로로 해서 네, 전성기를 누릴 만한 그런 소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충분히 장투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익절을 좀 하면서 눌림목에서 다시 추가로 매수를 하는 뭐 그런 방법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있으니까요. 네, 두산중공업이 상승할 때마다 일단 그냥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는 두산중공업은 이 정도로 보고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뭐 크게 감소가 없었고요. 200만 주 정도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40만 주에서 네, 계속 이제 좀 늘었다가 한참 이제 190만 주, 200만 주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줄어들지 않고 네, 주가는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이 공매도 잔고도 좀 줄어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저는 내일 주가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기사 하나 보기 전에 오늘의 대차잔고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의 대차잔고. 자, 대차잔고는 1980만 주. 네, 크게 변화 없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8만 9천 주 매도로 잡혔는데 조금 매수하면서 9% 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러면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도 특별한 소식이 나왔었고요. 건설장비 업체의 주가 순항입니다. 그래서 주가 리레이팅이 가능하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현대건설기계, 두산밥켓, 두산인프라 등의 국내 건설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가 현대중공업 그룹에 편입된 영향인데 향후 추가 리레이팅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건설 이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두산 건설도 있기 때문에 이 건설사들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산인프라코아를 7월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매각을 하게 되고 두산밥켓도 어쩌면 이제 매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건설 사업을 완전히 접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두산건설도 있고 이렇게 이제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두산중공업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이 지금 건설뿐만이 아니고 네, 이미 원자력이죠. 네, 해외 추가 수주에다가 그 다음에 SMR에 대한 신규 투자, 정부 차원에서 신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해상풍력 등의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수소에너지죠. 네, 그거에 이제 TFT 신설팀을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M&A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소 사업을 거의 뭐 올인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네, 과장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이 아주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뭐 따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수소 뭐 클러스터, 네, 수소 액화 플랜트, 그 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그 다음에 이 뭐죠? 드론 사업도 합니다. 네, 수소를 이용한 드론 사업도 하고요. 지금 두산그룹 자체에서 수소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풍력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아무튼 두산 자체가 네, 저는 올해까지는 좀 체제 개선을 마무리하는 기점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체제 전환에 대한 보상을 좀 받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두산건설을 본다면 지금 두산인프라코아나 두산밥켓 이렇게 해서 같이 건설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증권에서 국내 건설 장비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글로벌 업체 대비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1분기 호실적으로 이들의 이익 전망 상향 가능성이 높고 두산중공업의 주가 상승으로 두산인프라코아 분할 계획이 무산될 리스크도 완화되어서 추가 리레이팅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캣이 지금 바로 이제 두산중공업 아래로 들어오기 때문에 두산밥캣도 잘 나가게 된다면 두산중공업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실적 흑자로 좀 전환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가도 바로 이제 15,000원대로 진입을 좀 했으면 하고요. 내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두산중공업 지금 조만간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슈팅 한번 나올 것 같고 이전에 제가 리뷰를 하기 시작했던 그 금액까지 다 와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17,000원, 2만원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아래에서 많이 매수를 좀 해왔는데 결국에는 이런 날이 와서 기쁩니다. 여러분들 내일에도 좋은 소식과 함께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